안녕하세요. 신분상승TV 시청자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지난 9월 7일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대출 수요 추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수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보고 이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보다 쉽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보다 많은 부동산 이슈와 정보가 궁금하시면 더보기 링크를 참고해서 저희 플랫폼 카페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성이 되었으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쉽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같이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는 LH에서 직접 시행을 맡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LH가 공공택지를 수용을 하고 민간에 그 택지를 매각해서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제도의 단점이 민간이 LH로부터 토지를 수용받아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한 만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완하자라는 의미로 이제는 LH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써 공급의 속도를 올려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시공사가 LH라고 하면은 임대는 몰라도 분양은 미분양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이 시공하는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LH가 시행을 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해서 아파트 브랜드는 기존과 같이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민간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할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한 대로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분양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 공급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위 그림과 같이 서울은 공급이 없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중상급지라 표현할 수 있는 빨간 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서초구와 과천으로 계획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9년 착공하면 32년이나 33년 정도 완공이 될 텐데, 사실 29년 착공도 저는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급 정책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LH 시행 민간 시공으로 공급을 많이 할 계획인데, 서울 중상급지는 알다시피 없고 주변 수도권 위주로 빠르고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서 수도권 주변에 많이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는 모아타운이 한 구역당 면적 제한이 1만 제곱을 초과하면 안 됐었으나 이를 10만 제곱으로 늘려줌으로써 기존의 소규모라는 단점이 있었던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의 불만을 해소시켜 공급을 더욱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는 좀 눈여겨볼 만한 항목으로서 그동안 면적 제한이나 소규모라는 것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 추진지들이 다시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얻은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재추진될 구역 중 괜찮은 구역에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현 시점 괜찮아 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으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의 핵심은 단계별 절차 개편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시켜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관리처분인가 시 절차 또한 간소화하고 착공 준공 심의를 간소화함으로써 그동안 너무 느리게 진행됐던 재개발 및 재건축의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서 빠르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도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공급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나오던 대책인 만큼 향후 얼마나 어떻게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며 보통 시작부터 입주까지 15년에서 20년 걸리던 재개발이 3년 빨라진다고 해서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까라는 의문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빨라질지라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서울 중상급지 공급 자체는 한계가 있다. 즉 무궁무진한 게 아닌 빠르던 느리던 정해져 있는 공급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올리고 용적률을 올려 정비 사업을 독려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재개발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빌라의 소액 투자는 구역만 잘 선택한다면 향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구역의 소액 투자를 염두하신 분들이라면 꼭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의미적으로 중요한 발표라고 느껴집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로서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투기 성행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도지사를 패싱하고 직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자체 단체장이 아닌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구역이 마포 성동 구역인데 최악의 경우 마포 성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마포 성동의 매수세는 현재보다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역이 있을 텐데요. 현재 15억 선으로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 바로 노량진 뉴타운일 듯합니다. 그동안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노량진 뉴타운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며 재개발 투자이니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핵심 요소만 보다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지역의 주담대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 시점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의 규제 지역이라 표현하는 구역은 강남 3구와 용산인데 이 지역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억이 넘습니다. 20억만 잡더라도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차피 6억까지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현 시점 기준으로 20억의 매매가에 6억 대출 한도면 어차피 LTV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강남 3구와 용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 발표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지역은 있을 수 있으며 차후 추가적인 규제 지역 발표 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대출의 주담대를 못 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임대사업자들의 주담대는 한도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규제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기간별로 상의했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현재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기간별로 상의했던 전세대출 금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 규제의 의도는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본인은 전세를 살려는 의도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3번의 추가적 내용으로 살펴볼 것이 전세대출 DSR 도입은 아직 미정으로 향후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까지 축소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서울 빌라 시장의 임대는 보증보험 한도 금액까지의 보증금과 월세화로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해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큰 부분입니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규제는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대책일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이라기보다 추가적으로 나올 규제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지난 6.27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신고가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번 9.7 대책은 사실상 다음 규제에 대한 사전 포석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후 추가적으로 나올 규제를 예상해보면 서울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및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전세대출 DSR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규제는 공급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서울 중에서 중상급지의 공급을 보았을 때 부동산 양극화는 점차 심해질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서울 중에 상급지 위주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서울 중상급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서 소액 투자도 구역의 선택만 잘한다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정확치는 않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중상급지의 공급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한계는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신분 상승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와 구역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